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발해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해의 건국에서부터 멸망까지 배웠죠. 그러면 발해가 어떤 제도로 유지가 됐는지 그걸 오늘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칸으로 나눴어요. 각각의 주제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노트에 네모칸을 그리세요. 자, 여기는 한 줄, 여기는 네 줄 정도, 여기도 한 줄, 한 줄, 한 줄씩 여러분이 노트에 그리면 아마 내용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네모칸 그리시고 그렸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할게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잠깐 멈추고 네모칸을 그리세요. 자, 그러면 합시다. 여러분 일단은 발해 제도의 특징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발해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퀴즈.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 어느 나라의 유민이 발해를 건설했다? 세 글자. 그렇죠. 고구려가 건설했죠. 고구려의 유민들이 건설했죠. 그래서 고구려를 굉장히 많이 이어받았어요. 자, 고구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발해의 지배층, 발해를 지배하는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구려의 유민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첫 번째, 더하기. 하나 더 할게요. 자, 그런데 또 고구려를 계승했지만 반대로 바로 옆 나라인, 그리고 당시에 선진 문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옆 나라인 당의 제도를 많이 모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당의 제도도 받아들였다. 당나라에서 이거는 적용해도 괜찮겠네, 이거는 쓸만하네 하는 것들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더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지배층은 고구려 사람인데 여러분 발해를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또 누구였냐면 지난 시간에 써줬어요. 선생님이 말갈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갈족 사람들의 그 문화도 남아있겠죠. 그래서 자, 말갈족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자, 첫 번째 고구려, 두 번째 당, 세 번째 말갈족 세 개의 문화가 뒤섞이고 제도가 뒤섞인 게 발해 문화의 그리고 발해 제도의 특징이에요. 이 모습은 여러분 발해의 유적기나 아니면 발해의 제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앙 정치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중앙 정치는 뭐냐면 자,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왕 밑에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죠. 옛날 같았으면 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밑에 여러분 총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 장관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 각자 자기 분야를 나눠서 여러분 나라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 마구잡이로만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 밑에 신하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나눠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여러분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계승하기도 했지만 어디에서 많이 배워왔냐면 자, 여기 두 번째 당나라에서 많이 배워왔어요. 그러면 이 제도의 이름이 뭐냐? 새로운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할게요. 자, 쓸게요. 이 제도의 이름을 여러분 삼성 육부제라고 해요. 삼성 육부제라고 합니다. 쌤, 삼성이 뭐예요? 육부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삼성, 여기 숫자는 성이 3개라는 거, 그 다음에 부가 6개라는 거.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삼성부터 써줄게요. 자, 일단 쓰세요. 모르는 단어 막 나오지? 자, 보세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성이 3개라는 뜻입니다. 이 성에서 사람들을, 신하들을 배치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쌤 육부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나눠 받았어.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육부는 실제 일을 하는, 요즘 같으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농림수산부, 예를 들면 경제부, 교육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부랑 이 부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 어땠냐면, 자, 정당성 밑에 우리 이렇게 한번 화살표 쳐볼까요? 6개 만들게요. 자, 왜냐하면 육부니까. 그러면은 자, 육부의 이름 선생님 지금부터 씁니다. 하나가 충부, 하나가 의부, 하나가 임부, 하나가 지부, 그 다음이 예부, 그 다음이 신부. 이렇게 나눴대요. 그러면 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각자 일을 나눠 가졌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뭐 여기는 교육부, 뭐 여기는 국토부 이렇게 부서를 나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이 좀 요즘이랑 다르죠? 그러면 당시에는 이런 이름을 썼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제도를 본땄냐? 화살표 치고 쓰세요. 당의 제도를 모방했어요. 당의 제도를 모방했다. 당나라도 똑같이 원래는 삼성육부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거를 가져와서 우리에 맞게, 발해에 맞게 고쳐서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컴마 찍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다.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 100% 당나라랑 똑같이 썼던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쳐서, 그리고 이름도 여러분 달라요.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육부의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아, 삼성육부제 썼구나. 당나라 따라 했구나.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구나. 이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내용은 쉬워요. 지방, 군사, 교육은 쉽거든요. 자, 이어서 할게요. 자, 전국을, 여러분 발해의 영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막 요동반도에서부터 연해주까지, 막 북쪽으로는 저기 위에까지 영토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눴냐? 이 큰 데를 어떻게 하겠어? 자, 보세요. 자, 우선은 오경 쓰세요. 오경. 그 다음에 전국을 몇 개로 나누냐면 15부로 나눠요. 15부. 15개로 쪼갠다는 거야. 그러면은 오경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지도 보면서. 자, 일단 이것만 이해하면 돼.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영토를 좀 나눠놔야 다스리기가 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뭐 경기도, 충청남도 있는 것처럼 자, 15개의 부로 쪼갰대. 그리고 또 뭐를 나눴냐면, 자, 쓸게요. 주를 62개로 나눴대요. 62개. 그러면 여러분 영토가 크니까 숫자 단위도 크죠? 이해가 가지? 그러면 여기는 자, 직접 이렇게 다스렸대. 다스리고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저기 시골 있잖아. 왕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운 저기 시골. 여기에는 말갈족들이 많이 사는데 그 말갈족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라의 국가에 반항하지 않은 선에서 알아서 살 수 있게 해줬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아, 발해에서는 5개의 경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15개로 쪼개졌구나. 그리고 또 62주로 쪼개서 나라를 이렇게 쪼개서 체계적으로 다스렸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오경이 뭔지 설명해 줄게요. 이 지도는 발해의 지도입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발해의 영토였어요. 이쪽 초록색은 신라의 영토이고 99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99쪽을 펴고 같이 보면 더 좋겠죠. 우리 선생님이 지방제도 할 때 지방을 5개의 경을 두고 15부를 놓고 62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5경, 15부, 62주. 여기서 말하는 5경은 여러분 5개의 경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5개의 경이 있었대. 그러면 상경, 중경, 서경, 동경, 남경. 그러니까 요즘 같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광역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고 우리 광역시가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조금 크고 중심이 되는 도시. 지방에서 좀 중심이 되는 도시를 광역시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자, 얘는 서쪽에 있어서 서경, 그 다음에 얘는 동쪽에 있어서 동경, 얘는 남경, 얘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경, 그리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상경.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 5개의 도시는 컸겠죠. 자, 크고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데였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발해의 수도를 선생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발해는 수도를 뭐 중경으로 했다가 상경으로 했다가 이렇게 옮기거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수도를 오래 했던 데는 어디였냐면 자, 상경 용천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딱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몇 번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오래 했던 데는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99쪽 지도에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놓냐면 상경 용천구, 자, 이 부분 여기에 동그라미 쳐놓고 아 얘가 수도를 제일 오래 했구나, 오랫동안 수도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경 용천구에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발해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아 발해는 영토가 이랬구나, 5개의 경이 있었구나,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군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군사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자, 쓸게요. 자, 10개의 위가 있었대. 위. 그래서 10위. 얘네들이 지켰대요. 그럼 이 10위는 어떤 애들이냐면, 자, 쓸게요. 중앙군이었대. 중앙군. 여러분, 중앙군은 어디를 지키는 애들이냐면 수도, 특히 왕을 지키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10위가 있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교육할게요. 자, 교육은 이 단어만 알면 돼요. 이 단어. 자, 예를 들어줄게. 여러분,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학교, 신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뭐였냐면 국학이라고 있었어요. 국학. 똑같아. 발해에서도 아주 좋은 학교가 있었단 말이야. 제일 좋은 학교. 자, 그 좋은 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자, 쓸게요. 주자감이에요. 자, 주자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 자, 이런 단어가 나왔어. 주자감 12, 오경 15부 62주. 다음은 어떤 나라의 제도인가? 라고 물어보면,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 발해라고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발해는 우리가 자료를 구하는 것도 좀 한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땅이 아닌 곳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는데 한정적이고, 유적을 깊이 있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이런 정도 가장 기본적인 골격,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삼성육부제, 뭐 예를 들면 오경 15부 62주 이런 단어들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발해는 다른 나라랑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그것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는 발해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발해는 누구와 교류를 했고 국경을 접한 어떤 나라와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 발해에서 각 나라로 가는 교통로가 있었어요. 자, 쓸게요. 몇 개가 있었냐면 5개의 교통로가 있었다. 자, 그러면 각 나라로 가는, 그 국경을 접한 나라로 가는 5개의 교통로가 있었어요. 그럼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발해랑 국경을 접한 나라 어디일까? 한번 써볼게요. 당나라. 그렇지. 신라. 자, 그리고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 거란. 그 다음에 자, 조금 떨어져 있지만 배 타고 갈 수 있는 일본.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까운데. 그러면 당나라로 가는 길은 몇 개였냐면 2개. 그 다음에 신라로 가는 길이 1개. 거란으로 가는 길이 1개.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길이 1개. 그래서 자, 끝에 도자를 써서 길도자를 써서 예를 들면 신라로 가는 길은 신라도, 그 다음에 거란으로 가는 길은 거란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불렀어요. 5개의 교통로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개의 교통로는 모두 어디를 지나냐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5경 있었죠. 상경, 중경 뭐 이런 경. 자, 여기를 지나는 그런 교통로, 그러니까 이 교통로는 다 거기를 지났어요. 5경을 지났어. 왜?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외우지 말고 이해해야 돼. 당연히 여러분 이 교통로는 단순히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상업 거래를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5경을 지나고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이용을 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뭐를 주고받았냐? 뭐 보통 여러분 발해 같은 경우에는 북쪽이고 춥고 날씨가 춥고 하니까 이런 농사를 많이 짓기보다는 여러분 목축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먼 가죽이나 동물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고 중국이랑 또 교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 당, 신라, 거란 외 이 네 개의 나라 중에 가장 발해가 교류를 많이 했던 나라는 어디였냐면 당나라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당나라랑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어. 왜냐하면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 그러니까 당나라랑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으나 이후에는 특히 문왕 때에는 당나라의 문화를 아주 많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당나라랑 교류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에 발해 사람들이 많이 갔단 말이야. 발해 사람들이 많이 갔어. 그러면 당연히 발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발해 사람들이 잠자는데, 발해 사람들이 먹는데 이런 데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게 생겼냐면, 쓸게요. 당나라에, 산둥반도에 뭐가 있었냐면, 쓸게요. 발해관이 있었어요. 그럼 쌤, 발해관이 뭐예요? 밑줄 긋고 쓸까요?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는 숙소였어요. 잠자는데 자고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는 발해관이 있을 정도로 교류를 많이 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발해관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5개의 교통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5개의 교통로 한번 볼게요. 거란으로 가니까 이쪽이 거란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 2개는 당나라로 가니까 당나라 길이고, 요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는 신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건 일본. 그래서 5개가 있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발해관이 있었던 산둥반도는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여기에요. 툭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다 보면, 중국 지도를 보다 보면, 이쪽 서해바다 쪽으로 확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가 산둥반도예요. 발해관. 우리 통일신라 때 했는데, 신라에서도 역시 여기에 신라방이 있었어요. 가장 발해 사람과 신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발해의 대외교류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발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라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일단은 간단한 내용이라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